자, 다음 주제는 이렇습니다. 자, 남편이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그 이혼에 대한 진실을 안 후에 배신감에 몸부림치고 있다는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 저희가 함께할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의부증 때문에 이혼하자더니 알고 보니 불륜. 자, 자세한 사연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생각해보면 모든 불행의 씨앗은 남편이 한의원을 개원하면서부터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한의원을 개원하면서부터 남편은 바쁘다면서 밤늦게 들어오기 일쑤였고요. 주말에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긴커녕 밖으로만 나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 진택 씨, 진택 씨. 네. 당신 이거 뭐야? 네. 이거 뭐야? 그걸 왜 봐? 내 책상 뒤졌어? 그걸 왜 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원장님 곁엔 항상 이쁜 예인이가 있을 거예요. 예인이 설마 당신 그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그 상담 실장 말하는 거야? 그럼 그 여자랑 바람 피우는 거야 지금? 아휴, 어? 그게 무슨 바람이야? 그냥 이거 생일날 그거 준 거잖아. 뭐? 어? 그냥 워낙 잘 챙겨주고 자상하고 그러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지 뭐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 생사람은 그 멀쩡한 사람을 잡고 있어. 생사람 항상 곁에 있겠다는 요게 바람이 아니면 근데 뭔데? 아휴, 이러니까 내가 이게 집에 들어오기 싫은 거야. 어머머머. 그만해. 아휴, 당신 자꾸 이러면 내가 그냥 질려 그냥. 아휴. 언제는 질리도록 옆에 있고 싶다더니. 남편은 괜한 의심을 한다며 펄쩍 뛰었지만 전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의심하면 할수록 남편은 가정에서 더욱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 의부증 때문에 지친다면서 결국 저에게 수차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이르렀습니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어머 재용 씨 어쩐 일이세요? 아, 수림 씨 잘 지내시죠? 진태기하고 그렇게 되고 나서 전화도 한번 못 드리고 죄송합니다. 아 재용 씨가 왜 죄송해요? 다 저희 부부가 못난 탓이죠 뭐. 아유, 진태기 그 녀석 정말 사람도 아니에요. 조강지처 버리고 그 여자하고 7개월 만에 결혼하고 수림 씨 마음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 잠깐만요. 진택 씨가 재혼을 해요? 아, 그건 모르셨어요? 저 한의원에 있던 상담실장 있잖아요. 네. 그 얼마 전에 그 여자하고 재혼했어요. 119 좀 불러주세요. 바람 피운 게 아니라면서 그렇게 부인하더니 남편은 저와 이혼 소송이 끝난 지 7개월 만에 그 여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전 배신감에 몸서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저를 기만하고 배신한 남편과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정황상 바람을 피운 것 바람 같은데 피우고 증거가 있었네. 없어서 도리어 의부증으로 의심을 받았고 이혼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자세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자세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 아내 A 씨하고 한의사였던 남편 B 씨가 1998년에 부부의 연을 맺고 아들 둘 낳고 알콩달콩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어요. 네. 그러던 2003년에 남편이 한의원을 개업하게 됩니다. 네. 근데 다른 여러 간호사들은 계속 이제 교체가 됐는데 네. 이 실장 C 씨만큼 계속 한의원을 지키면서 함께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2005년 A 씨에게 크리스마스 카드가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 실장 C 씨가 원장님 곁엔 항상 이분 제가 있을 거예요. 라는 내용을 적어놓게 된 거죠. 항상 곁에 있겠다.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선을 좀 넘은 발언 아닐까 싶어요. 평범한 상사하고 직원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아, 이 글귀가. 그렇죠. 아내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네. 같아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해서 이 아내는 갑자기 한의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남편 휴대전화를 이리저리 막 뒤져보기도 했어요. 네. 근데 이 아내가 계속 의심을 하다 보니까 이 남편은 결국 집을 나가버리게 돼요. 아내를 상대로 해서 2008년부터 2006년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하는데 네. 결국 요는 아내가 이 심한 의부증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못 살겠다. 그래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아내에게 돌리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 이후로도 남편은 무려 5차례에 걸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참. 마지막으로 제기했던 2018년도 6번째 이혼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 가족은 더 이상 이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무의미해질 정도로 파탄이 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혼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 결국 이 두 사람의 이혼이 확정되는데 이게 무려 16년 만이었습니다. 와, 이거 16년 동안 이혼 소송을 했다는 건데, 야, 이거 정말 길었습니다. 근데 아니 어쨌든 이혼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끝난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인간은 끝날 때까지는 또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 이혼을 한 지 7개월이 지난 무렵에 이 남편 A 씨하고 그 실장 C 씨가 혼인을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됐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A 씨 생각에는 이혼을 하자마자 남편이 C 씨하고 혼인 신고를 해? 이건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 그렇지. 거기다 얼마나 큰 모멸감을 느꼈겠어요. 얼마나 큰 수치심과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결국 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면서 이 B 씨와 C 씨를 대상으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기 이른 겁니다. 네, 길고 길었던 이혼 소송의 마침표를 찍나 했더니 또 진실 공방이 이어졌어요. 결과가 궁금한데 위자료를 받았습니까? 이별 후에 일정 기간은 좀 애도 기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혼을 하자마자 다시 재혼한 것에 아내가 분개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내가 이겼습니다. 위자료 청구가 인정이 된 건데 사실 쟁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위자료 청구, 부정행위에 기해서 내가 정신적 피해 입었으니 위자료 달라 이 청구는요. 이런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제기해야 되는데 남편이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2006년도에 이혼 소송이 처음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그 전부터 아내가 부정행위를 의심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혼 소송을 할 때 2006년에는 너가 이미 부정행위를 알았고 3년이 훌쩍 지났으니까 소멸시효라고 하죠. 네. 권리 위에 잠자는 보호받지 못하니까 이미 소멸시효 지났다 이렇게 남편이 항변을 하긴 했던 거죠. 네, 그러면 뭐 이 남편 주장이 뭐 아예 뭐 틀린 거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천천히 말씀 잘하세요. 하지만 아니, 그냥 재판부의 견해가.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결국 이혼이 된 시점이 있잖아요. 2022년도에 이혼 소송이 6번째가 있었고 그때 이혼이 됐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소멸시효 3년을 계산해야 된다라고 본 거죠. 2022년도 측부터 계산을 하면 아직 기한이 남았으니까 위자료 청구가 인정이 됐고요. 남편에게 5천만 원 그 상담 실장 이제 다시 결혼을 한 새로 결혼을 하는 그 상담 실장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5천, 2천이면 저 위자료 액수로는 제법 큰 건데. 거죠. 그렇죠. 근데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데 6번 만에 됐네요, 되기는. 그러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그래도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6번이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유책 배우자가 청구를 한다고 해서 기각이 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청구도 인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강제이혼이 된다라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그 상대방이 정말 나는 이 사람과 혼인의 의사가 전혀 없는데 내가 이혼에 응해주게 되면 상대방이 그 내연녀 혹은 내연남과 같이 잘 사는 게 너무 꼴보기 싫다. 그렇죠. 라고 해서 네. 정말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설사 유책 배우자의 청구라도 인정이 될 수가 있고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서 법원이 드는 이제 사례들을 말씀드려보면 이런 거예요. 그 상대방이 제가 만약에 유책 배우자라고 치면 너무 이 사람이랑 살기 싫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딴 살림을 차렸다고 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본처에 대해서 뭐 거주지를 제공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게끔 그렇죠. 양육비를 잘 준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세월의 경과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렇게 생활을 한 게 한 20년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20년 전에 했었던 유책은 굉장히 많이 희석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 그 정도 부분에 있어서도 20년 전에 제가 외도를 했다 칠게요. 근데 정말 인터넷 그 채팅 1회 한 거예요. 그 정도의 예를 들어서 그 책임이 굉장히 비교적 가벼운 정도의 유책이었다면 이런 부분들을 두루 고려해서 설사 유책 배우자의 청구라고 하더라도 이 혼인 관계의 어떤 실체가 전혀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인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채팅 1회. 그것도 근데 상처인데. 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